안녕하세요. 스키모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아마도 오늘이 2019년도 제일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만 명 구독자 기념 영상 때 걸었던 그런 이벤트의 마지막, 바로 크리틱 이벤트인데요. 오늘 같이 보시게 될 그런 영상은 고수라는 그런 웹툰을 기반으로 프리비즈 영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보니까 예전에 저에게 수업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본인의 실명을 안 써주셔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실명을 모르고 있는데, 제 수업을 한번 받으셨던 분이라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프리비즈의 틀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성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일단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분이 이걸 어떤 식으로 프리비즈 릴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샷 바이 샷 크리틱을 제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스키몬. (3분이) 약간 넘는 짧지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전체적인 일단 총평을 하자면은, 일단은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은 되게 잘 보여가지고 되게 좋고, 모캡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생긴 그 디테일이 어쩌면은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되게 빠르게 수정을 해야 되거나, 아예 캐릭터의 위치를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캐릭터의 손 방향을 이렇게 싸우게 했다가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좀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모캡 데이터를 했을 때는 그 안에 키 프레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5분 안에 10분 안에 바꾸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업할 때는 그런 간단한 것들은 빨리빨리 고칠 수 있게 최소한의 프레임을 넣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레이아웃이나 프리비즈 단계 때는 에디팅 룸에 들어가서도 여기 약간 스테이징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 옆에 컴퓨터로 잠깐 막 한 1분 안에 바꿔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모캡 데이터는 사실 그게 좀 좋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는 좀 이렇게 모캡을 써서 디테일한 블락킹도 내가 핸들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좋지만 그 다음 프로젝트 하실 때는 본인이 손으로 하는 그 키프레임을 써가지고 그리고 좀 미니마이즈 된 키프레임 쓰고 대신 필요한 키프레임의 포즈는 좀 좋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빠진 게 페이셜 익스프레션 그게 이제 표정 변화나 어떤 걸 보고 딱 깜짝 놀라서 고개를 확 돌리거나 이럴 때 그 에디팅 타이밍을 줄 때 표정 변화를 딱 보여줘야지 에디팅 타이밍을 잡기가 좋은데 그 부분을 좀 알기 힘든 상태이긴 합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180도 법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맞았는데 한 두어 군데 정도 조금 어긋난 데가 보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엄청 막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샷으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펙트가 조금 과해요. 오페시티가 100%로 돼 있어가지고 이 캐릭터가 좀 싸울 때 잘 그 동선이나 캐릭터 위치가 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이펙트가 계속 한번 합을 겨루고 이럴 때마다 꽝꽝꽝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싸움이 실제로 잘 안 보이고 그냥 이펙트의 리듬 이 정도만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펙트를 투명도를 되게 낮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보이지만 그게 너무 많이 커버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일 중요한 부분 스테이징이죠. 스테이징 카메라도 조금 디테일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테이징이 좀 더 다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징이 좀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되게 완전 평지에서 둘이 딱 1대1로 마주해서 그냥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다가 뭐 바꿨다가 싸웠다가 바꿨다가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스테이징을 좀 바꾸려면은 뭐 돌이나 뭐 나무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명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뭐 좀 높낮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뒤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구조물들이 있으면 구조물들을 이용한 그런 스테이징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셋 드레싱하고 레이아웃을 하면서 또 생각해봐야 될 그런 스테이징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한번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 동선을 짤 수 있을까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샷 바이 샷을 좀 봐볼까요? 이 할아버지 인트로듀스 하고 남자 인트로듀스 해주고 서로 이제 1대1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표정이나 그런 비장한 느낌을 제대로 주고 싶으면은 그래도 현재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옆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정면에 가까운 샷 카메라가 조금 더 정면으로 가까이 오던지 캐릭터의 얼굴을 좀 돌리던지 그런 느낌으로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할아버지 샷도 여기도 약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정면에 가깝게 보도록 이렇게 보도록 그런 시선 방향 좀 처리도 되게 세심하게 하면 더 얘가 디테일하게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감정이 어떻게 전달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쓸 줄 아는 애구나 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와이드 샷으로 빠지는 건 되게 좋아요.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전경을 이제 이스타블리싱 샷으로 보여주는 거 되게 좋은데 지금 보면 되게 허허 벌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허허 벌판에 싸우는 것도 컨셉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본인이 이메일에서 되게 자기가 레이아웃이나 프리비즈 이런 스테이징을 좀 잘하는 걸 뽐내고 싶은 그런 스타일의 릴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스테이징적인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어요. 너무 허허벌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주변에 뒤쪽에는 뭐 좀 절벽으로 막혀 있다든지 이쪽은 오픈돼 있어도 뭐 살짝 언덕이 조그마한 게 있다든지 뭐 나무가 있다든지 풀이 있다든지 뭐 카메라 근경에 이런 좀 절벽 같은 게 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뎁스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데서는 뭐 벽을 타고 가서 그 다음에 딱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쓰러져 있는 뭐 그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스테이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카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스테이징적인 요소를 걸치고 찍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장면을 좀 재밌게 연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싫다면 조금 얕은 갈대 같은 풀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살짝 스치듯이 또 찍으면은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분위기를 빌드업 해갈지 그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서로 노려보고 투샷 노려보는 샷, 그 다음 싱글, 할아버지 싱글,
그 다음 할아버지 미디움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쓰기 시작하죠. 할아버지 싱글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누가 서로 대체하고 있는지 충분히 봤고 이미 여기서 이미 봤죠. 한번 싱글 나왔고 와이드 투샷 2번이나 나왔고 근데 또 싱글 반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약간 숨 고르는 느낌으로 기력을 회복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 한번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할아버지를 여기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렇게 미디엄샷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으면은 이 와이드 샷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헐떡이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샷으로 와서 여기서 할아버지가 기술을 딱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을 해요. 좀 더 가까이 클로즈 펀치인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게 훨씬 저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 샷도 빠져버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이펙트가 좀 너무 강해가지고 캐릭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보면은 기술이 날라와서 피하지 못하고 맞죠. 여기서 뻥 맞고 이렇게 와이드로 한 번씩 빠져주는 건 좋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딱 보여주기 좋으니까. 그리고 기술의 크기도 보여주기가 좋고. 근데 이제 여기서 캐릭터가 어디로 날아간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바로 또 이쪽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할아버지가 이쪽 방향으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 레프트 라이트로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라이트 레프트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굳이 우리가 캐릭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방향을 싹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샷하고도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방향이 또 플립돼요. 아까 나갈 때는 이런 방향으로 나왔는데 여기선 또 들어올 때는 또 이렇게 들어와요. 방향이 이미 또 한번 플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샷하고도 연결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 샷은 그냥 전체적인 방향을 생각했을 때 일로 달려가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레프트 라이트로 들어오겠죠. 어차피 우리는 이 친구가 어딘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전 샷에서 싸우는 부분은 되게 멋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이런데도 앞에서 한번 비슷한 카메라 움직임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크레인 업으로 그 할아버지의 존재감을 딱 드러내주는 이런 샷이 한 번 있었죠. 근데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올 샷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 샷으로 바로 컷해도 돼요. 앞에 이 크레인 움직임은 되게 스크린 타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애매한 샷이에요. 얼굴 표정을 사실 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 돌리면은 뒤쪽을 보고 있는 느낌이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정 보기 힘든 앵글이고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동작을 보기도 좋은 앵글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 다음 샷 있죠. 이 샷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카메라를 시작해요.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카메라를 그 캐릭터 가까이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카메라를 뒤로 조금 살짝 빼면서 이렇게 카메라 조절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랑 같이 포함시키는 거 방법으로 동작에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움직임을 이용해서 샷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게 이런 경우에는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푸시인 들어가는데 할아버지의 한 귀 정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카메라가 들어가는 위치가 되게 애매하고 보통 오버 더 숄더 하면은 이 상대방을 향해서 카메라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귀 쪽을 향해서 지금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속도도 조금 애매해요. 보면은 약간 여기에서 엑셀레이션이 있다가 또 슬로우 다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카메라가 이제 멈추고 약간 핸들드 느낌만 들어가죠. 그래서 그 카메라 움직임의 에너지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일정한 속도로 지금보다 좀 더 서서히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 친구한테 그냥 들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그 정도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서로 스크린 위치는 한번 바꿨죠. 이거는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카메라가 실제로 돌아가면서 스크린 안에서 둘이 위치가 바뀌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순간부터는 맞아 이건 딱 180도 잘 맞춰준 거예요. 넘어갔으니까. 지금 와이드 싸우고 이런 데는 뭐 이런 줌 한번 써주고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이런 줌 써주고 이럴 때 사실 여기 플레이 블래스트에다가 그 옵션 있잖아요. 뭐 40mm면 40mm, 뭐 75면 75, 뭐 이렇게 그 옵션을 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켜서 보여주면 사실 좋아요. 얘가 어떤 렌즈 초이스를 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 릴을 보는 사람들이 좀 볼 수가 있으니까 플레이 블러스트 옵션에서 카메라 포컬 랭스를 킬 수 있는 그 옵션을 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데가 전형적으로 이펙트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이 둘의 싸움보다는 이펙트 번쩍 하는 그거
거기가 너무 디스트랙팅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런 데를 조금 너무 이펙트를 과하지 않게 넣어주세요. 좀 오페시티를 좀 낮추고, 이걸 에너지를 카메라 움직임이나 이런 캐릭터의 블락킹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펙트로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피하기 위해서 이펙트를 너무 과하게 쓰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코레오그래피 같은 거는 확실히 그래도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지 되게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 대치할 때도 헤드샷이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파스트샷, 살짝 가까운 거, 점점 익스트림 클로저, 다시 또 빠졌어요. 약간 애매한 오버 더 숄더 샷 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많이 빼도 돼요. 사실 한 3-4샷은 빼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되게 중요한 이제 비장의 무기 같은 게 나오는데,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때는 카메라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제일 쿨하게 할까 좀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완전 카메라가 고정돼 있거든요. 적어도 팔을 따라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오면서 살짝 그 팔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같이 카메라도 조금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그 카메라 움직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샷도 마찬가지요. 적어도 크레인 다운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쭉 같이 따라 내려오는 것처럼 살짝.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빠르게 확 내려오는 거, 이런 카메라를 쓰면 안 되고요. 칼이 내려오는, 연검이 내려오는 그 움직임 자체는 잘 보여야 되니까요. 이거는 되게 좋아요. 바로 이렇게 보통 발사하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좀 약간 연검 특성 살려가지고 그 웨이브로 쏜 거 있죠. 이거는 괜찮아요. 또 스크린 디렉션이 틀렸습니다. 보면은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이렇게 쐈죠. 근데 그 다음에는 라이트에서 레프트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스크린 디렉션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사실 굳이 틀릴 이유는 없어요. 방향을 좀 바꿔주고 카메라 위치 좀 바꿔주면 이거는 이거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다시 전반적으로 스크린 디렉션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 뒤부터는 싹 바뀌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도 아까는 이쪽으로 쐈었는데 지금 이렇게 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 전반적으로 몇 샷 차이로 이렇게 스크린 디렉션 관리를 좀 잘 못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스크린에서 보면 볼수록 더 약간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릴에 포함할 때는 되게 좀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후원부터는 좀 블락킹들이 좀 많이 안 들어간데, 아직 그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블락킹들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블락킹 들어간 샷과 안 들어간 샷이 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중에는 일정한 퀄리티로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장면에서는 중요한 게, 지금 너무 손이 얼굴하고 딱 떨어져 있으니까 어색한데, 이 목하고 그다음 어깨하고 이렇게 손하고 연결된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좀 보여야 돼요. 근데 제가 그린 것도 지금 되게 빨리 그려가지고 좋은 프레이밍은 아니에요. 이 헤드룸은 좀 제가 한 것보다 한참 남겨서 저 검은 물체가 좀 보이도록 해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검은 굴을 확 터트리면은 그게 이게 점점 퍼지면서 화면을 꽉 채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까지 이제 돔 쉐입이니까 카메라까지 이제 확 되면서 완전 그 블랙으로 확 바뀌겠죠, 화면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샷으로 갔을 때 이 할아버지로 이렇게 딱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 할아버지의 그 이런 등이나 이런 쪽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 블랙으로 카메라가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확 빠져도 괜찮아요. 지금 하신 것처럼 쫙 짜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와이드한 샷에서 가깝게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은 이 다음 샷 있죠. 이 다음 샷까지 저 같으면은 그냥 들어가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딱 앞으로 돌아가서 이 샷까지 한 샷으로 합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만약에 제자리에서 이렇게 안 돌고 막 진짜로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 그런 느낌을 줄 거면은, 여기 이게 아무리 블랙이라도 조금 그 패턴이나 아니면 뭐 그리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좀 켜가지고, 실제로 이 할아버지가 돌고 카메라도 이렇게 그걸 따라서 같이 돌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려면 약간 그리드나 이런 걸 좀 켜주셔야지 그게 느낌이 나거든요. 아니면 뭐 파티클 같은 걸 좀 띄우던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아무리 그 블랙이라고 해도 너무 엠티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면 아마 그 공간 자체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게 잘 보이거든요. 하고 탁 치고, 자 여기서 다시 카운터 펀치를 먹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착각이었다,
이걸 딱 보여주는데 팔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닫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샷으로 이어지는데 그때서야 이제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죠. 근데 이럴 때가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표정이 딱 들어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에디팅에 표정 변화가 필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샷에서는 표정 그 변화가 좀 많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고 이 둘의 그 실루엣이 좀 깔끔하게 보이게 둘을 좀 떨어뜨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배를 한 대 맞고 한 발 정도 뒤로 물러났다가 그 다음에 딱 쓰러지도록. 그러면은 둘이 너무 이렇게 지금처럼 완전 겹쳐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둘이 실루엣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카메라가 약간 돌아와서 프로파일에서 찍는 것처럼 좀 찍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이 친구의 표정도 안 보이고 할아버지 표정도 안 보이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보이도록 하려면은 조금 더 그 프로파일로 카메라가 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 샷과 그리고 이 전샷은 사실은 캐릭터 사이즈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점프샷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프로파일처럼 시작하고 카메라가 좀 캐릭터를 중심으로 좀 돌고 있다는 느낌으로 카메라를 잡아준다면은 이 샷까지도 어느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비슷한 카메라 렌즈와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 캐릭터 크기이기 때문에 카메라 움직임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한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드렸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이 정도면은 릴이긴 해요. 이거를 이제 잘 다듬고 좀 디테일하게 고쳐 나가면은 사실 충분히 쓸 수 있는 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다가 그냥 다른 걸 좀 처음부터 새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최대한 많이 고쳐보고 이상은 내가 지금 현재 능력에서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할 때까지 한번 고쳐보시길 저는 추천드려요. 일단은 뭐 업계에 와서 일을 하면은 몇 번 고치고 뭐 계속 수정하면서 스토리가 바뀌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뭐 샷 몇 개가 중간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이런 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수정하고 고치고 그 다음 더 좋게 만들어 나가고 이런 일을 되게 몸에 배이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0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 안녕.